생명이다. 태아는 생명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뱃속에 있는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될 우리 태아를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이상 말씀드린 이야기가 오늘 이 집회의 취지입니다. 우리 이제 금은의례를 시작함으로 오늘 집회를 정식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네. 자, 오른손을 가슴에 올리시고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1절만 제창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굵직한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 애국가를 제창해 주시는 대표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극기. 네, 애국가를 부르는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사랑스러운 나라 아닌가요? 뚜렷한 사계절과 아름다운 자연들, 그리고 자유로운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디 가나 먹을 것 풍족하고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가득한 대한민국. 그러나 지금 현실은 저희가 약간 많은 것들과의 전쟁을 치르느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 태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들이 아직까지 나설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쉬는 주말에 많은 분들이 우리 태아들의, 우리 아기들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엄마의 입장으로서, 때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나누실 때 정말 귀 기울이시고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바로세우기 학부모 연합의 박은희 대표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오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지하철 안이나 또는 도로에서 아이들을 몇 명이나 보셨습니까? 아이들이 많이 있던가요? 아이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추월할 것이라고 통계청이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구 자연 감소 국가가 된다는 뜻입니다. 통계청은 불과 3년 전 인구 정점 시기를
2029년으로 예상했었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저출산 속도로 무려 10년이나 앞당겨진 것입니다. 충격을 넘어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재앙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해 신생아가 100만 명을 넘었던 게 불과 40년 전이었는데요. 내년엔 30만 명 선도 무너질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지금 14%에서 2025년 20%, 2050년엔 40%까지 치솟게 된다고 하고 2067년에는 인구 4천만으로 우리나라가 쪼그라든다고 합니다. 일본보다도 훨씬 더 빠르며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인구 급변 사태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서는 낙태죄 위헌 여부 판결에 있어 이러한 국가적 재앙의 문제를 무엇보다도 우선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무분별한 낙태를 줄일 수 있는 희미한 경고등마저 꺼버리는 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태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했을 때 고학년 아이들을 성교육 시키면서 그냥 얘들아 태아는 생명이란다. 낙태를 하려고 하면 태아가 도망을 간대. 낙태를 하면 절대 안 되겠지. 이런 정도로만 가르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새 태아에 관한 자료들을 보니 수정된 지 16일 내지 18일이면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6주가 되면 손가락과 발가락이 생기며 10일째에는 얼굴에 표정까지 나타난 것 등을 알게 되고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낙태가 일어날 때 얼마나 끔찍한 방법으로 태아를 죽이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통계를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는 어렵지만 전문가들의 비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엄청난 숫자의 태아가 낙태되고 있어서 낙태율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상황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수많은 제자들이 낙태를 절대로 안 할 만큼 제가 구체적이고 절실하게 가르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더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찾아보았더라면 제자들에게 낙태에 대해 더욱 확실하게 가르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라도 알게 되었으니 우리나라의 국민들, 특히 초중고 학생과 청년들에게 최대한 낙태에 대한 정확한 사실들을 알리는 일에 더 열심을 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정보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에서 에덴TV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할 때 에덴인데요. 거기에 이제 아주 좋은 유튜브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영상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많으니까 이제 집회 끝나면 한번 여러분들도 먼저 찾아보시고 주위의 자녀들, 학생들에게도 권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태아가 생명이 아니라 세포 덩어리라면서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 배경을 알아보았더니 바로 급진 페미니즘의 이론적 배경을 가진 성평등 세력이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성평등 세력 많이 들어보셨죠? 급진 페미니즘 이론은 가짜 여성 인권 이론으로서 남녀 갈등을 극대화시키고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며 성별 해체 등을 주장하는 그야말로 사회에 극악한 해를 끼치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서구의 페미니스트들은 자신들이 낙태하고 나서 태아를 살해했다고 자랑스럽게 외치는 그야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페미니스트들도 낙태 합법화 운동을 벌이며 이번 위헌 소원에도 적극적으로 낙태 합법화 성명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년, 200년 전 여성 인권을 외치던 훌륭한 분들의 이론과 달리 1960년대에 새롭게 발생한 페미니즘 이론은 너무나 끔찍한 이론이며 태아 살인을 외면하고 오직 자기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이기적인 발상입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는 급진적인 성교육과 낙태를 옹호하는 단체인 가족계획연맹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태아 장기 매매를 한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가족계획연맹의 텍사스 지부 전 이모는 낙태 한 건당 태아 장기를 가지고 $100 내지 $200의 이익을 남긴다고 폭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만약 낙태 합법화가 될 경우 이러한 태아의 장기 매매와 같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이 낙태 합법화가 되지 않고 앞으로 계속 낙태가 줄어들어 생명을 지켜주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이 선생님이라 그러신지 조곤조곤 조용히 말씀하시지만 뼈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시죠? 예. 우리 구호제창 한번 할게요. 우리 기자님들 많이 오셨는데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사진 한번 찍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피켓이 파란색이 있고 분홍색이 있습니다. 분홍색 먼저 앞으로, 예, 파란색이 뒤로 가도록 분홍색을 앞으로 보내주시고요. 우리 아가 분홍색 보여주세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기 밖에 테두리에 계신 분들은 이 사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세요. 그럼 우리가 2,000명 모였는데 100명밖에 안 왔다 그런단 말이야. 이 안으로 다 들어오세요. 안으로, 예, 바깥에 계신 분 안으로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켓은 모두 들어주시고 분홍색이 앞으로 보이도록. 아, 우리 차 대표님 좋습니다. 예, 키가 크시는 분 높이 들어주셨고요. 우리 저기 선생님 앞으로 분홍색이 보이도록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예, 네, 우리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아 살해인 낙태는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합헌을 즉각 선고하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합법을 즉각 선고하라! 감사합니다. 돌리시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이제 태아가 생명이라는 걸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아도 생명이다. 태아의 인권을 보장하라.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라. 잘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계속 피켓을 들게 제가 하고 싶은데 팔이 아프시죠? 네, 잠시 가슴 쪽으로 내리고 자리에 앉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아기가 몇이라 했죠? 5이죠? 네, 저의 라이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여기 엄마도 아기가 5 있는 엄마이고요. 나쁜 인권조례 폐지 네트워크 대표로 계시는 이신희 대표님이십니다. 또 오늘 아기 얻고 올라오셔야 더 극적인데 아기 왜 놓고 오셨어요? 우리 이신희 대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기가 너무 울어서 내려놓고 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나쁜 인권조례 폐지 네트워크의 이신희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인권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인권이라고 하면 인권이 됩니다. 말도 안 되죠? 인권은 나의 인권과 다른 사람의 인권이 서로 존중되어야 그게 올바른 인권입니다. 근데 지금 낙태를 합법화하겠다는 것은 절대 올바른 인권이 아닙니다. 아기의 인권, 여성의 인권은 완전히 무차별하게 짓밟으면서 어떻게 자신이 성적 쾌락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합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인권의 개념을 한번 봅시다. 얼마 전 청와대에 올라온 청원 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개를 도살을 금지하겠대요. 보셨나요? 대통령님께서도 도살 금지를 하겠대요. 개는 죽이지 말면서 왜 사람을 죽입니까? 어느 나라에 가면 랍스터 아시죠? 맛있게 요리해 먹는 랍스터 살아있는 채로 요리하지 말래요. 그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문에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랍스터는 너무나 존중이 되어서 요리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살아있는 태아는 죽여도 된다는 것입니까?
누가 낙태가 죄가 아니라고 합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 아기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죄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왜 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할까요? 저분들은 극단적 페미니스트, 즉 성평등을 외치고 있는 젠더 페미니스트들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낙태가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죄임을 알아요. 설사 자기가 낙태를 했더라도 그 죄책감에 의해서 날마다 그 아이에게 미안해하고, 또 일부러 죽인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을 유산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엄마는 날마다 가슴 아파하면서 울고 지냅니다. 그런데 자기의 쾌락이 인권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무참히 죽이는 저 젠더 페미니스트들은 늘 파괴하는 앞잡이입니다. 생명 존중을 파괴하고 인간을 말살시키는 저들은 젠더의 개념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무엇이든지 파괴합니다. 성별 정체성도 파괴합니다. 성의 정체성이 파괴되면 당연히 그 다음에 이세는 생명은 없는 것이지요. 자, 식물을 우리가 열매를 하나 먹으려면 씨앗을 심고 나무를 키워서 그 열매를 따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씨앗이 소중하지 않다, 이것은 열매가 아니야 라고 우기면서 씨앗을 없애면 열매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사람들이 소중하다고 외치면서 출산율이 점점 떨어진다고 돈은 억수로 수십억 수백억을 쏟아부으며 출산율을 올린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 인간들을 많이 낳아서, 사람을 많이 낳아서 인류를 계속해서 보존해야 되는 이 생명 존중을, 태아는 22주가 넘어야 인간이라고 박박 우겨대는 저들이, 저 의견이 맞는 말입니까? 정말 얼토당토 않는 얘기들입니다. 기자님들은 물으시네요. 왜 여기에 나왔냐고. 말도 안 되는 사건 때문에 여기에 나온 것조차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저들의 모든 성적 쾌락을 합법화시켜서 자신이 마음대로 자기의 몸을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늘 어떠한 죄에서도 벗어나고 싶어서 법으로조차 그것을 어떻게든 모면해보고자 하지만 절대적으로 모면되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는 5개 보물이 있습니다. 5명의. 예,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에 5째가 태어났습니다. 늦둥이로 태어났는데 저희 아이가 임신이 되면서부터 큰 아이들은 날마다 엄마가 병원 갔다 와서 초음파 사진을 언제 보여주나 날마다 기다립니다. 점으로 보이던 그 세포에서 점점 성장하여서 아이의 모습을 갖추고, 또 그 아이가 뱃속에서 하품도 하고 손도 꼼지락거리고 얼굴이 보이고, 그 모습을 직접 병원에 같이 가서 초음파로 지켜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생이 태어나는 날을 날마다 지켜보고, 지금도 우리 아이들은 막내 동생이 태어난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낙태는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아이 키울 수 있는, 너무나 환경이 안 되어서 이런 건 자기의 변명입니다.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나의 육체적 쾌락 때문에 생명이 짓밟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우리 아이 태어나니까 돈이 들어와요, 통장에. 출산금도 들어오고 매달 30만 원씩 들어옵니다. 양육비로 20만 원 들어오고요. 아동수당으로 10만 원이 들어와요. 그 30만 원으로 우리 아이 학원 보내고 있어요, 큰아이. 이렇게 복지가 좋은데 아이가 굶어 죽을 일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엄마가 직장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아이 키우는 환경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법은 최소한의 우리가 지켜야 할 일들을 만들어오는 가이드라인입니다. 모두가 그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양심을 버리기 위해서
법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의 죄를 씻어주고자 법을 악이용한다면 당신들은 앞으로 후세에 영원히 인류 역사 속에 악인으로 남아서 인류 멸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생명의 시작은 세포 하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세포를 정말 생명으로 존중하면 우리의 인류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며, 이것을 생명으로 인정하지 않고 짓밟는다면 인류 멸망은 곧 초래될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저들의 죄를 없애주고자 죄를 우리가 만들어줄 수가, 법을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들, 낙태죄는 합헌입니다. 말도 안 되는, 때로는 언론의 농간 때문에 속지 마시고, 또 말도 안 되는 젠더 페미니스트의 주장 때문에 속지 마시고, 당신들의 결정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곰곰이 심사숙고하셔서 인류의 역사에 영원히 위대한 판사로 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낙태죄는 합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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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처럼 조그맣지만 강력한 파워로 5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으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낙태죄가 없어진다고 해서 태아를 죽이는 게 죄가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죄입니다. 낙태를 한 여자들은 평생 내 뱃속에 아이를 지웠다는, 그것도 법으로 보장되며 지웠다는 그 죄인인 마음을 어떻게 씻겠습니까? 그런데 나라가 그것을 보장해주며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그 여인에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낙태죄는 꼭 지켜져야 합니다.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도, 태아의 생명을 위해서도 꼭 지켜져야 하는 것이 낙태죄인 것입니다. 인권의 이름으로 생명을 해체하려는 악한 법들의 모든 실행을 당장 중단하라! 태아도 생명이다. 태아의 생명을 보장하라! 네, 낙태죄가 유지돼야 한다는 마음은 엄마뿐만이 아닙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우리 젊은 여성들, 저 반대편에 많은 낙태죄를 없애야 된다는 처자들도 있지만, 대한민국엔 제가 지금 소개하려는 이렇게 바른 생각을 가진 우리 아름다운 자매들도 있습니다. 예, 경희대 트루스 포럼에 홍은샘 학생 올라와서 낙태죄 폐지가 왜 안 되는지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더 큰 함성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확실히 함성 소리가 더 크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22살 홍은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대한민국 20대 여자 청년으로서 낙태죄 폐지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는 현재 너무나도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4월 초 낙태죄 위헌 판결을 앞두고 있죠. 지금까지 낙태죄를 폐지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고 무산되었지만, 지금 저 젠더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사회적 여론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여러분은 왜 낙태죄를 유지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저쪽 낙태죄를 폐지하자는 분들은 미혼모의 사회 경제적 이유,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 등 그럴듯한 이유를 대서 자신들의 의견을 정당합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저희가 낙태죄를 유지하자 이런 이유는 너무나도 뻔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태아도 고귀한 생명이기 때문이죠. 단순히 여러분들은 낙태죄라는 법률 조항, 이거를 바꾸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까? 모든 도덕 윤리와 모든 기본권의 근본적인 전제인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으로써 이 자리에 함께 모이셨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다.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 중인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돼야 한다. 따라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2008년 헌법재판소 판결문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헌법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는 그런 존재하는 태아의 생명이 어느 때는 인정됐다가 어느 때는 인정되지 않는 그런 저급한 권리입니까? 저 또한 미래에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을 예비 엄마가 될 한 사람으로서 낙태죄가 폐지되면 생길 여러 문제점에 대해 우려되는 동시에 현재 대한민국 법은 낙태죄를 유지하는 현재에도 충분히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은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모자보건법이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임산부 배우자가 장애나 질병을 가졌을 때, 그리고 강간 등으로 임신했을 때, 그리고 혈족간의 임신, 임신 지속이 임산부의 생명을 건강을 해칠 때, 이럴 때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예외적 상황에 대해서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데 낙태는 왜 이렇게 성행할까요? 최근 한 제약회사가 인공 임신 중절, 낙태 경험이 있는 20대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했어요. 그때 낙태의 이유의 40%가 경제적, 사회적 이유였습니다. 보통 미혼모들이 실수로 잘 모르니까 임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낙태의 이유가 사회 경제적인 이유라면 국가가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면 됩니다. 비출산 의사를 가지고 있는 젊은 신혼부부들한테 출산을 강요하라고, 이것도 정말 옳은 거지만, 그렇지만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미혼모들,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미혼모들에게 이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1년간 대한민국에서 낙태되는 태아의 숫자가 100만 건이 넘는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대한산부인과 협회에 따른 공식적인 추정치만 100만이 넘습니다. 이러면은 음지나 약이나 불법적인 루트를 통해서 낙태하는 수는 감히 헤아려볼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올해 2019년 1월에만 태어난 출생아 수가 약 3만 300명이라고 합니다. 연간 100만 명이면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낙태의 원인을 해결 못한다고 죄로 이미 규정된, 생명권으로 이미 헌법상 규정된 이 가치인 법률을 막 폐지하고 그래도 됩니까?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란 이유로 낙태한다는 저 젠더 피미니스트 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자기결정권이란 본래 자기 자신에게 속하는 부분인데 태아가 자기 자신입니까? 태아는 임산부 엄마와 분리된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말도 안 되고 그냥 갖다 붙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낙태는 태아보다 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되려 낙태는 여성의 심리적, 신체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이는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아시다시피 아시는 바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하면 낙태는 여성의 심리적, 신체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낙태한 여성 10명 중 2명꼴로 우울감, 자살 충동 등 심리, 정신적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일부에게는 불임, 습관성 유산 등 신체적인 악화 증상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낙태죄를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희끼리 모여서 집회하는 것도 의미있고 좋지만 민주주의는 대다수의 의견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촛불 집회 보셨죠? 여러분, 카톡이나 페이북, 유튜브 같은 걸로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 4월 초에 위헌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런 것들을 주위 사람들한테 널리 알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대한민국 미래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지켜줍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법대 학생이라 다르네. 배운 학생이라 다르죠? 예, 이렇게 아이를 키우든 안 키우든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낙태가 죄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태아는 저쪽에서 말하는 자기 결정권이 아니라 태아가 뱃속에서 수정되는 순간 이미 그 태아는 새로운 생명체로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홍은쌤 우리 학생이 말한 것처럼 낙태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기보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바꾸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낙태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기 전에 미혼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인 경제적인 지원이 먼저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법이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법을 거꾸로 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태아는 독립된 생명체입니다. 태아 살인을 당장 중단하라! 어떻게 안 시켜도 3번을 똑같이 구호를 하세요. 어디 연습하고 오신 것처럼. 다시 한번. 낙태는 죄다! 낙태죄를 유지하라! 저기 경찰분들 같이 구호 외치셔도 돼요. 예. 지금 하고 싶으면 팔을 막 안달안달 하시는 것 같아. 맞습니다. 이거는 미혼 남성들한테도 해당 사항이 있는 거예요. 사실 뱃속의 아기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쟤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자만 잘못하냐고.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인권을 주장할 권리가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또 좀 배우신 분 올라오십니다. 직접적인 우리 생명과 낙태와 이런 병원과 관련되신 프로라이프 의사회에 우리 차이재 원장님 네 올라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우리 남자 선생님이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이재입니다. 저는 이렇게 목소리를 금방 지르면은, 소리를 지르면은 금방 목이 쉬워요. 나중에 요 정도 목소리 해도 되겠습니까? 멀리 잘 들리시죠? 예, 저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저도 낙태를 했었죠. 근데 뭘 느꼈냐면은 죽은 아기를 소위 말해서 유산 수술하는 거하고 살아있는 아기를 임신 중절 수술하는 거가 전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하는 방법이나 기구 사용하는 거나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른지는 몰랐는데 뭐가 다르더라고요. 죽은 애기 수술하는 거랑 살아있는 애기를 수술하는 거랑 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거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죽은 애기는 엄마 몸에서부터 애기를 바깥으로 내보내려는 자연스러운 노력이 일어납니다. 자궁 문도 내가 조금만 해도 문이 싹싹 잘 열려요. 죽은 애기는 내가 몇 번 이렇게 살살 긁어내면은 금방 지가 알아서 다 나와요. 자동으로. 뭐 긁어내고 자주할 것도 없어. 자동방으로 다 나와. 하지만 살아있는 애는 어때요? 엄마가 그 아기를 끝까지 잡고 있어요. 엄마가 놔주질 않아요. 본능이에요. 모성이에요. 아기를 놔주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의사가 암만 잡아내고 긁어내고 빡빡 긁어내도 아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무리하게 긁어야 돼. 무리하게 벅벅 긁고 막 잡아내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궁에 상처가 나요. 때로는 구멍도 나요. 피가 막 절절 납니다. 피 나고 난 다음에 상처가 나는데 어떻게 돼요? 관리를 잘못하면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불임이 되고 난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꼈어요. 이게 자연의 법칙대로 가야 되는구나. 순리대로 가야 되겠구나. 낙태는 순리가 아니구나. 이걸 해서는 우리가 다 망한다. 저는 생명대행진을 지금 8년째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날이 생명대행진 이제 하는 날이거든요. 어디서 하냐면 저 광화문 광장 북직광장에서 해요. 요번에 낙태반대운동연합, 주사람 공동체 등등 많은 그 생명운동단체들이 같이 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날이니까 아침 9시 반까지 광장에 오셔가지고 그때는 거기서부터 헌법재판소 앞까지 행진을 해요. 4.3km니까 운동화 좀 좋은 거 신고 나오시고 또 미세먼지 있을지 모르니까 마스크 꼭 착용하고 오세요. 그래서 그때 한번 토요일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요번에 지저스 아미의 그 기관 글을 쭉 발췌해가지고 제가 했는데 내용이 좀 많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폐지시켜 달라는 저들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이 나라에 가져올 대혼란은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 낙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이고 여성의 건강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며 생명 경직 풍조와 물질 만능주의는 더욱 팽배해질 것입니다. 또한 젊은이들은 결혼과 가정은 더욱 도외시할 것이며 이 나라의 만국적인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더욱 기승을 떨쳐서 인구 감소와 함께 국제적 경쟁력 저하 등 이등국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낙태를 허용하면 마치 여성들이
인권이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알아서 피임하고 여성들이 알아서 낙태하고 남성들은 여전히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이런 세상은 옛날부터 남성들이 꿈꿔온 아주 기가 막힌 세상이 되는 겁니다. 여성들은 그 안에서 지금보다 더 심하게 남성들에게 끌려다니며 울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낙태죄 폐지보다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낙태법 폐지를 논의하는 것보다 우선돼야 하고 훨씬 중요한 일이 바로 강력한 남성 책임법을 만드는 일입니다. 즉 미혼모의 요청이 있을 때 바로 공권력이 동원되는 그런 책임법입니다. 공권력이 동원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도 낙태법 비슷한 책임법 비슷한 게 있긴 있는데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공권력이 동원돼서 미혼모가 할 수 없는 일을 나라가 나서서 찾아줘서 책임을 물려야 되는 것이죠. 덧붙여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처우와 경제적 지원을 대폭 개선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낙태죄 폐지 여부를 논의해도 늦지 않을 텐데 왜 아무런 준비도 없고 개선의 노력도 없이 또한 제도적 보완도 없이 낙태법만 폐지시키라는지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빈익빈, 부익 후의 사회 경제적 상황과 청년 실업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현실에서 젊은이들이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직장이 없으니 결혼도 없습니다. 결혼이 없으니 가정도 없겠죠. 가정이 없으니 생명도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세상이 도통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물질만능 무슨 이상한 쾌락주의 이런 거로 가게 되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고 가정이 없기 때문에 아기들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행복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행복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낙태법의 문제는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현 카오스 상태를 순방향으로 돌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낙태는 정상적인 임신 출산과는 달리 자궁 속에도 잘 자라고 있는 아기를 인공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강제로 없애는 수술입니다. 이런 순리에 반하는 수술을 받으면서 여성의 몸과 마음이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낙태 옹호론자들은 낙태를 아주 대수롭지 않은 수술인 것처럼 말하고 다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낙태 수술은 결코 쉽거나 안전한 수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프로라이프 계열의 저 같은 생명 존중하는 의사들 뿐만 아니라 반대측에 있는 낙태를 옹호하는 프로초이스 계열의 의사들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낙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임신 갈등 산모들에게 이런 낙태 위험과 후유증을 정확히 알려주고 설득하는 일을 지속해야만 합니다. 반면에 정상임신은 다리 차면 기우듯이 모든 일들이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진행되며 만삭이 되면 자연적으로 진통이 발생하여 아기를 낳게 됩니다. 저는 산부인과 의사라도 참 아기를 많이 받았어요.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초음파로 봤던 아기가 엄마가 진통을 하니까 정말 아기가 나오더라고. 내가 처음 분만을 봤을 때 난 너무나 신기했어요. 내가 산부인과 의사가 되기로 결정한 것도 그 본과 3학년 때 거기 3박이라고 산부인과 가서 그걸 이제 배우게 되는 그 과정에서 실제로 엄마 몸속에서 아기가 밑으로 나오더라니까. 나와가지고는 애가 팔다리 움직여서 울더라니까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이건 감동이자 기적입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 현장에 제가 옆에 있었던 것만 해도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저는 아기를 참 많이 받았어요. 자, 요즘 젊은이들은 낙태 실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낙태는 결코 여성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으며 낙태 후에는 심각한 신체적 합병증, 정신적 후유증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낙태 옹호론자들과 급진 여성주의자들의 소위 인권을 앞세운 기만적 선동에 의해 많은 젊은이들이 현혹되어 마치 하나의 정의로운 대세인 양 착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낙태 옹호론자들, 급진 여성주의자들의 주장에는 커다란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 저들은 태아는 인간이 아니고 여성의 몸의 일부, 세포 덩어리에 불과하므로 여성의 권리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없애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저들의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저들 말대로 정말 태아가 인간이 아니라면 우리들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태아의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누구나 이 과정을 겪으며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태아가 엄마의 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는 있지만 태아는 엄연한 한 생명입니다. 엄마와 염색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심장 박동도 다른데 그런 존재를 어떻게 자기 몸이라고 우깁니까? 따라서 자기 몸이 아닌 태아를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열악하고, 이거 옛날부터 얘들이 계속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불법 낙태를 한다는 거예요.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불법 시설에서 낙태가 자행되므로 여성의 건강과 생명권이 침해당한다는 주장이 바로 저들의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 이런 순 거짓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의학은, 우리나라 의료 모든 시설이나 그런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어디에 지금 뭐 비위생적이고, 이거는 1973년도에 미국에서 그건 낙태 합법화를 위해서 얘네들이 네거티브 캠페인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술 취한 무면허 의사가 그 거미줄 쳐져 있는 그 아주 그 창고 같은 데서, 예? 소독도 안 된 거를 맨손으로 해가지고 막 수술하는 이런 거를 그 이미지화 해가지고 그거를 막 선전하고 다녔거든요. 사람들이 돌아버리는 거지 뭐. 맞아, 저렇게 불법으로 하게 되면 저런 데서 저런 놈한테 내 몸을 의존하다 보니까 다 피 나오고 다 감염돼가지고 다 죽어버리는 거야. 이래가지고 그게 합법화된 거거든요. 지금은 50년 걸 그대로 갖고 왔어요, 얘들이. 그게 마치 우리나라에서 있는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비위생적이고 말이지 뭐. 나는 저런 주장을 하는 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불법시설이 도대체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대한민국 어디에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불법시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뻔한 레퍼터리가 이미 1970년도 초에 나왔던 그 말 그대로 옛날 건데, 어떻게 21세기 대명천지에 아직까지 이런 거짓말이 먹히는 이유를 저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듣기 좋은 여성의 인권 문제를 앞세우고는 그 뒤에서는 이런 거짓 논리를 슬그머니 끼워 넣어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 저들이 아주 즐겨 사용하는 전형적인 기만술의 실체입니다. 이런 거짓 노름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셋째, 낙태를 하면 여성이 행복해지고, 낙태를 해서 태아만 없애버리면 모든 상황이 예전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잊혀진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저들의 세 번째 거짓말입니다. 낙태를 하고 나면 여성의 몸과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 깊은 상처가 남습니다. 낙태로 인해 불임, 난임, 조산, 유방암 위험의 증가와 같은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특히 우울감, 상실감, 죄책감 등의 정신적인 문제들은 오랜 시간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괴롭힙니다. 이 낙태 후 중국이라고 불리는 이런 현상들은 놀랍게도 프로라이프 여성들뿐만 아니라 낙태를 스스로 선택해서 수술대로 올라간 프로초이스 여성들에게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이걸 원해가지고 올라간데도 나중에 보니까 우울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죄책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냐? 여성이기 때문에, 모성애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본능적인 거예요.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낙태는 결코 여성에게 안전하거나 손실수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급진 여성주의자들은 여성의 인권과 행복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저들은 진정한 의미의 페미니스트가 아닙니다. 낙태는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낙태는 여성이 뱃속에 있는 자신의 아기를 죽이는 행위로서 무고한 한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에도 스스로 상처를 내는 반인륜적인 행위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는 낙태를 산하 제한의 명목으로 국가에서 장려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민들은 낙태가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죠.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를 살아왔던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 여성분들에게 낙태의 죄를 지금 와서 물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면 되겠죠. 하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다릅니다. 젊은이들은 어떠한 선택이나 판단이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생명보다는 낙태를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큽니다. 저도 이런 생명 운동을 한 지는 20여 년이 됐습니다. 낙반년에 그 김현철 전 회장님과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같이 운동을 해왔는데, 이런 요즘 이렇게 젊은이들이 사고방식이나 저기 가서 떠드는 내용을 보고 또 급진 여성주의자들의 그 선동에 의해서 허수아비식으로 앞에 나서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들이 일을 잘못한 것 같아요. 20년을 우리가 뭐 헛살아온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헌재의 요 낙태죄 판결 여부가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는 만약에 여기서 낙태죄가 위헌으로 판결된다면 저는 생명운동을 하지 않겠다고까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럴수록 더 길을 쓰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원칙적이며 부정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젊은이들과 소통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생명운동은 새로운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일단 여성을 비하하거나 죄의식을 느끼는 용어부터 바꿔야 나가 한데, 위기임신 산모, 그리고 임신갈등 산모, 낙태죄 폐지를 낙태법 폐지식으로 뭐 말을 조금 바꿔서 위화감을 좀 덜 느끼게 하는 것이지요. 또한 낙태의 처참한 현장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네거티브적 캠페인의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생명의 아름다움과 찬란함을 알리며 여성과 태아의 하나됨의 행복을 알리는 포지티브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겁니다. 가정의 중요성을 제삼 알리고 가정의 온전함이 결국 생명의 길로 연결된다는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급진 여성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군림하는 세상이므로 이런 사조가 교회 내에도 알게 모르게 깊숙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회 내 여성 활동에 아주 많은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학가는 이미 여성주의가 장악해서 대학 내에서 생명 강의를 하거나 또 저들의 주장에 반대하는 강연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대학가는 다 그 급진 여성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미 점령당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토론이나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교육계, 의료계, 법조계에 있는 지식층들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판결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최근 그 임명된 헌법재판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다들 현행 낙태법을 손보겠다는 의견들이 대세로 나와서 결과에 대한 예상은 불행하지만 좀 안타깝지만 그리 희망적이지 못하다. 하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시 일어나주고 우리의 의견을 이렇게 이렇게 외치면서 아마 이 외침이 그 재판관들 귀에도 들어갔을 겁니다. 아마 보다 좀 희망적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헌재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 상관없이 우리는 다시 힘을 내서 생명운동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결코 함께 동가로 견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생명은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진리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생사를 다투는 문제와 단지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하는 문제를 어떻게 같은 무게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가치라고 하더라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권은 천부적이며 불가침의 최우선적인 권리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모든 문제 해결점이 보일 것입니다. 낙태죄 폐지를 결사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을 보호할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태아들이 이유도 모르는 채 무참히 살해당하는 일을 법으로 인정받겠다는 발상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아야 할 바로 자궁 속에서 기계와 약물 등 모든 인공적인 방법에 의해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제가 간단하게만 다시 마지막 말씀만 중요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만약 낙태와 관련한 모든 사람들, 예를 들어 시술 의사들까지도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주장을 한다면 이는 무리하며 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엄마 뱃속의 태아도 엄연한 인간 생명이며 결국 낙태 시술을 통하여 이 생명은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더하여 여성에게도 씻지 못할 육체적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누구보다 낙태의 폐해를 잘 알고 있는 의사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의사 본분에 맞게 의학적 판단을 하는 일입니다. 결코 사회경제적 판단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학적 판단을 하게 된다면 절대로 낙태를 권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의사로서. 또한 만약에 낙태로 인한 금전적인 이득이 없었다면 과연 지금처럼 낙태가 만연되었을까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낙태와 금전적인 이득을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꼭 제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산부인과 의사를 제 손으로 고발한 사람입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 하면서.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회부터 제명 조치까지 당한 바가 있지만 저도 산부인과 의사 생활을 오래 해서 그 상황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들만 탓할 수는 없습니다. 열악한 의료 환경 때문에 정상적인 진료만으로는 병원을 운영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는 전 국민 개보험 이래 수십 년 동안 정부가 고집스럽게 밀어붙여온 저수가 비효율 의료보험 정책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화에서 병원 운영이 힘들어지니까 낙태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금전적 이득과 연결된 낙태 수술은 불행하게도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믿을 만한 수입원으로 자리잡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연결고리를 끊어버려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려면 산부인과 의료 수가를 대폭 인상하여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를 하지 않고도 병원 운영에 큰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산부인과 선생님이시니까 너무나 해주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 많으신 거예요. 왜냐면 그 잔인한 현장을 직접 보셨기 때문에. 제가 가장 지금 마음에 기억에 남는 얘기가 살아있는 애기, 죽어있는 애기. 저절로 뱃속에서 유산이 됐을 때 꺼내는 건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살아있는 아이를 억지로 죽이는 거죠. 그죠? 본능적으로 엄마는 뱃속의 아기를 보호하고 싶고 또 뱃속의 태아조차 살기 위해서 그 칼날을 도망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법으로 보장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산모의 건강까지 해치는 일입니다. 예,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결국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여성만이 가질 수 있는 임신과 출산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말하는 대로 낙태죄가 폐지돼야 인권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낙태죄가 유지돼야 진짜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낙태죄 폐지는 낙태죄가 유지돼야겠죠. 낙태죄 유지는 생명 보장이다.
색깔을 한 가지로 통일해 볼까요? 파란색으로 보여주십시오. 파란색. 낙태죄를 지키는 것이 여성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태아살인의 낙태는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합헌을 즉각 선고하라! 태아도 생명이다! 태아의 생명권을 보장하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순서는 생명인권학부모연합의 우리 허은정 대표님 올라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명인권학부모연합 대표 허은정입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20일만 되면 심장이 뛴다.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 넷째가 20일 때 심장이 안 뛰었다면 저도 어쩌면은 낙태를 했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위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학생 인권조례를 분석하다가 교과서를 보게 됐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 모이신 분들과 또 이 방송이 전국으로 나갈 텐데요. 그것에 대해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참 비통한 마음으로 제가 원래는 원고를 쓰지 않는데 이 낙태 이거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써가지고 읽게 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생명인권학부모연합이 분석한 전국 초, 중, 고 가정기술도덕윤리보건사회 전국 교과서 전 출판사에서 보듯이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노골적인 성관계를 그림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내 아이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무조건적으로 콘돔을 끼우는 법과 12가지 피임 방법을 배워야 하고 섹스할 수 있는 권리인 성적 자기 결정권과 남자 여자가 아닌 아침 저녁 점심으로 변하는 사회문화적인 성젠더를 배우며 남자 여자 평등을 의지하는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과 성적 지향 등을 현재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으며 이렇게 학부모 동의 없이 아이들에게 무방비 섹스를 조장하는 전국 교과서 내용으로 너무도 학부모로서 비통한 이때에 그것도 부족하여 이제는 낙태 합법화, 낙태죄 폐지라뇨. 있을 수 있는 말입니까? 학부모로서 참으로 걱정스럽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욕구대로 즉흥적으로 감정대로 할 수밖에 없는 성장 발달 시기에 놓인 우리 아이들에게 공교육마저도 생명의 존귀함과 책임교육, 귀한 가치관을 심어주는 교육보다는 피임으로 섹스를 조장하는 것입니까? 제가 5과목이 끝난 다음에 전국의 초중고 사회교과서를 분석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말이 있었지요. 인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권에 무엇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인권, 침해, 고발할 수 있는 기간이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설거지를 시켜도 인권 침해입니다. 또한 엄마가 내 허락 없이 내 우편물을 받아 인권 침해입니다. 이것은 내가 만든 말이 아니라 교과서에 실제로 기술되어 있으며 이럴 때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고발을 하며 어떤 기간에 고발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학부모님들 괜찮으십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교사, 부모 누구도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 주장이 과연 우리 아이들의 장래와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한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결론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
자기 자신 스스로가 무너뜨리며 그뿐만 아니라 정신과 마음의 병을 급속화하고 이것은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전국 교과서 교육内容은 성해방 교과서이다 말할 만큼 우려스러운 때 낙태 합법화, 낙태죄 폐지는 학생으로서 사람으로서 지키고 남겨놓아야 할 양심마저 덮어버리는 무시무시한 길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신이 죽음의 몸 앞에 섰을 때까지 성장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후회 없는 가치를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며 그 가치 있는 것들을 내 후손에게 물려주고 가는 것이 풍왕한 나라 행복한 미래를 남겨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학생 인권제례와 교과서의 인권 침해 고발 교육 내용은 부모의 자녀와의 보호 의무와 권리와 권위까지 침범한 공교육 교과서가 아니겠습니까? 낙태 임신 중자를 설명하고 있으나 진지하게 생명을 바라보며 철저히 책임지는 교육은 너무너무 부족한 교육의 현주소입니다. 이 상태로 배운 우리 아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섹스, 임신, 낙태 시 우리 아이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세상과 앞으로 이 나라 장차 거두게 될 열매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는 낙태를 합법화하자는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지금의 법으로도 충분합니다. 낙태죄 폐지, 낙태 합법화로 책임과 양심을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한 결과, 그 책임과 의무를 더욱 교육 내용에 추가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물려주고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은 당장 너무나 간단하고 쉬우나 시간이 갈수록 육체와 정신과 마음의 고통을 주는 가짜 행복이 아닌 책임과 의무는 무거웠을지라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반드시 행복하고 건강한 국민, 그 행복을 위한 법과 제도를 편리를 위해 허물어버린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왜 그래야 하는 것을 끊임없이 교육하고 지원하는 나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낙태 합법화는 절대 안 되는 것이며 낙태죄는 계속 필요하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반대와 찬성을 3번씩 외치겠습니다. 낙태 합법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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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유지를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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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는 합헌이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소에 말씀하실 때는 천상 여자인데 올라오니까 갑자기 전사가 되시네요. 추우세요? 거짓말, 추워요 저는. 네, 조금 춥지만 우리의 이 낙태죄를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 정말 뜨거운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 교과서부터 잘못된 성개념과 그런 문화를 가르치니 이 낙태죄를 없애야 한다는 이런 문화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낙태죄는 꼭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 존중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낙태죄 유지하여 생명 존중 사회 지켜내자! 낙태죄 269조 유지하라! 생명을 지키는 것이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여기 아이 셋 낳으신 분, 하나
분발하세요. 앞으로 2명 더 나오세요. 최소 5명은 돼야 무대 위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5명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막 분발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국민일보의 백상현 기자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애기와 함께 올라오시네요. 기자님 몇 명이시죠? 4명. 분발하세요. 분발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입니다. 이 아이가 이제 저희 넷째거든요. 저희는 감사하게도 애가 넷입니다. 아들딸. 근데 모자 보건법상 우리 넷째는 사실은 좀 위험했어요. 아이 출산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를 다 제왕절개 수술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모자 보건법상 좀 내리자지. 어느 누구도 저희가 죽음을 선택했을 때 어느 누구도 저희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모친의 건강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일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락을 하잖아요. 근데 저기 있는 저희 와이프가 죽음 대신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쁜 6살짜리 딸 아이가 나왔고요. 첫째, 둘째, 셋째는 아빠를 많이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 넷째는 너무 저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없었으면 정말 저에게 행복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낙태 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여러분. 네? 자기 뱃속에 있는 타인을 죽임으로 해서 자신의 행복감을 누리겠다는 이 이기적인 발상,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여러분? 아니,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는 게 인권입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는 말도 못하는 아이예요. 이 아이의 인권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저희 부부는 아마 평생 그 짐을 짊어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저희 와이프는 건강이 상당히 위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1개월 앞두고 수술을 선택을 했어요. 감사하게도 건강하게 이렇게 아이가 자랐고 이렇게 저희와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생명의 증인이에요. 왜 자꾸 거짓 인권 선택해서 죽음을 선택하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있는 인권 감성파리들, 동성애 인권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왜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합니까? 여성 인권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왜 뱃속에 입법도 못하는 아이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인권 감성파리들이에요. 가짜 인권이에요, 여러분. 여성의 자기결정권 좋습니다. 결정권이 무한정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약 중독자의 인권도 있습니다. 자기결정권 있어요. 마약할 자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성애할 자기결정권 무한정 있습니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공공복리, 건강과 질서를 위해 자기결정권은 제한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인권 감성파리들은 인권이 마치 자기결정권이 마치 무한정 보장받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생각을 해보세요. 마약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담배 필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무한정 보장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나라는 마약 무법천지가 될 겁니다. 담배를 무한정 피겠다고 나서서 아주 담배 연기로 자욱한 나라를 만들 수 있어요. 왜 생명을 침해하면서까지 그렇게 인권을 자꾸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네. 금방. 예. 자, 낙태죄가 만약에 무효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상에서 콩알만한 눈덩이 하나가 밑에 지방에서는 엄청난 눈사태로 벌어질 수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이게 바로 미끄러진 경사면 논리예요. 낙태죄가 한번 뚫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 태아 갖고 이제 약품 만들지 않겠어요? 우리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미국에서도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 벌어지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태아 갖고 동물과 교배하지 않겠어요? 그런 일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도 벌어질 것 같아요? 아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기 의사도 표현 못하고 의지도 표현 못하는데
죽어도 된다는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아니 그럼 노인 요양시설에 계신 어르신들도 똑같은 개념 아닌가요, 여러분? 상인 군경들, 그분들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자기 결정권 없잖아요, 그분들. 말씀도 못합니다. 아니 태아도 죽이는 마당에, 그렇지 않습니까? 식물인간 죽이는 거 마땅한 거 아니야? 아 그럼 출산 이후에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 사회경제적으로 힘들어, 그러면 또 죽이겠네. 그러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낙태죄가 뚫리면, 낙태죄를 뚫는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에 의해서 안락사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십시다. 자, 구호 외치고선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인권 감성파리들 어디 갔나요? 어디 갔더니 아까? 네? 갔어요? 네. 자, 너희들의, 잠깐만, 너희들의 자기결정권은 가짜다, 이렇게 한번 외칩시다. 태아는 생명이다, 이렇게 하고 두 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의 인권은 가짜 인권이다, 이렇게 한번 외우겠습니다. 자, 너희들의 인권은 가짜 인권이다. 아, 예, 잘하시네요. 네. 태아는 생명이다. 너도 한번 해볼래? 자, 태아는 생명이다 하고 외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아는 생명이다! 태아는 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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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백 기자님, 우리 따님의 인권을 계속 침해하고 계셨어요. 팔을 들고 싶지 않은데 아빠가 계속 이렇게 팔을 들고 있는 거야. 아, 너무 참 감사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입니다. 저도 이제 막둥이가 올해 이제 1학년 들어갔는데요. 이 막둥이를 안 낳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 인생의 그 참 행복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입니다. 뱃속의 아이들 10달 동안 안 품어봤던 남자분들 모르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자만이 알 수 있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여성의 인권이고 여성의 권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저기는 또 오늘 여러 집회가 있다 보니까 그 가짜 인권파리들 오는 줄 알았더니 아니고 태극기 집회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외쳐야 하고 죄인 건 죄라고 진리를 외쳐야 합니다. 태아의 생명은 지켜져야 합니다. 낙태죄는 지켜져야 합니다. 생명을 죽이는 자들은 살인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동조해 주셔서. 실제로 1967년 영국에서 낙태죄가 합법화된 이후에는 낙태 수술률이 1000%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혼외로 출산하는 율이 더 많아졌습니다. 왠지 아세요? 성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원나잇을 아무렇게 생각을 하니까 출산율이 더 높아진 겁니다. 우리 다음 발언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고 물러가라는 거 아니시죠? 네, 저쪽 보고. 예. 다음 발언, 우리 올바른 인권 세우기 운동본부의 우리 최은정 국장님 올라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서 올라왔고요. 중3, 중1 학부모입니다. 여러분, 황금 같은 주말, 날씨도 굿인데 이곳에서 시간 보내시는 게 아까우신가요? 힘드시나요? 네, 맞습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고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아까 우박 막 내렸죠?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에게 힘이 드는 거는 양심이 무너져 사라지고 생명의 소중함이 짓밟히는 극악무도한 세상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까? 살리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까? 죽이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까? 네, 저도 살리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권리만 있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까? 책임이 있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까? 네, 저도 책임이 있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고 단순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살리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여자도 아이들도 태아도 모두 안전하고 보호받는 세상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태아는 사람입니다.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외쳐보겠습니다. 태아는 사람이다. 태아는 사람이다. 태아는 사람이다. 태아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이 엄마 뱃속에서 자라나고 성장해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자연의 섭리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태아는 뱃속에서나 밖에서나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생명입니다. 맞습니까? 엄마의 뱃속이 이런 끔찍한 살인의 현장이라면 더 이상 태아에게 뱃속은 안전한 곳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를 뽑으면 뽑은 이를 보여주지요. 암을 제거하면 암덩어리를 보여줍니다. 낙태를 하면 낙태된 아기를 보여줍니까?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태아가 세포라면서요. 그런데 왜 안 보여주는 겁니까? 왜 아무것도 모른 채 마취가 풀리는 회복실로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라야 하는 걸까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너무나 끔찍한 살인 현장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왜? 몰라야 다음에 또 돈을 내고 낙태를 하지 않겠습니까? 낙태는 유산이 아닙니다. 아까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유산은 이미 죽어버린 아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낙태는 살아있는 아기를 죽여서 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태죄가 있다고 낙태를 못합니까? 여러분, 낙태죄가 있다고 낙태를 못합니까? 아니요, 다 합니다.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생명을 죽이는 살인을 법으로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살인을 법으로 인정하는 무서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낙태죄마저 사라지면 대한민국의 생명 윤리는 무너집니다. 길거리에서 함부로 강간하는 인도나 사람을 함부로 죽여서 장기를 밀매하는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이 뻔합니다. 결국 여자와 아이들이 고통받는 참혹한 세상에 도래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간통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간통죄는 2015년 얼마 안 됐죠? 2015년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이 결정되어 폐지가 되었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외도의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간통죄 유지로 인해서 가장 보호받는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우리 자녀들입니다. 한 가정에 부부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부부가 외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보호받으며 삶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간통죄 폐지 이후 이혼은 급증하고 가정은 해체되고 우리 자녀들은 버려졌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법이 주는 효과입니다. 왜? 양심이 해체되기 때문입니다. 간통죄 폐지로 양심이 해체됐기 때문입니다. 낙태죄는 간통죄보다 더욱 큰 후폭풍이 있을 것입니다. 간통죄 폐지가 무분별한 또 내 마음대로 외도의 길을 열어서 가정이 해체된 것처럼 낙태죄 폐지는 가정의 해체보다 더 무서운 생명 경시 풍조의 길을 열 것입니다. 내 권리를 위해서 나보다 약한 사람은 죽여도 된다는 이 끔찍한 이기주의가 팽배해질 것이고 그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소리를 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막아내야 합니다. 살립시다. 뭐 하고 마치겠습니다. 낙태죄 유지하여 태아를 살려내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목소리로 살려낼 수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 아시죠? 내 아이가 자동차 쌩쌩 다니는데 횡단보도 뛰어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목소리로 우리 아이가 뒤돌아 보겠습니까? 낙태죄 유지하여 태아를 살려내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아를 죽이는 일은 살인죄랑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이 법으로 살인죄를 보장해주면 되겠습니까? 네, 낙태죄를 유지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입니다. 낙태죄 269조를 유지하라! 헌법재판관들은 살인죄가 없어지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만약 낙태죄를 없앤다고 하면요. 우리 많은 시민들이 많은 반대 서명 넣으셨죠.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그걸 얼마나 참조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많은 기자분님들이 언론에 내주시면 조금이라도 우리 헌법재판관의 마음이 좀 바뀌지 않을까 좀 작은 소망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저희는 끝까지 외쳐야 합니다. 4월 11일에 아마 이 건이 다루어지는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4월 3일 다음 주 수요일에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도 있습니다. 그날도 언론들이 많이 올 거고요. 반대편에서도 목소리를 계속 낼 겁니다. 저희는 그때도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낙태죄가 없어지면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는 걸 그때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막을 수 있을 때, 지킬 수 있을 때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영애 변호사님이세요. 어디세요, 변호사? 네, 우리 사단법인 애드보켓 코리아 사무총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고영애 변호사님 박수로 함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제 직책이 바뀌었어요. 기독자유당 총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추운데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 견딜만 합니까? 견딜만 합니까? 그러나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에서는 낙태죄가 위법이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국에 태어나는 신생아 수는 40만, 그런데 낙태죄로 인해서 살해되는 태아들의 수는 110만입니다. 그 태아들이
피를 흘리면서 무지한 피를 흘리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나의 피 흘린 것을 신원하여 달라고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여 내 신원해 달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태가 발생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런데 낙태죄를 허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합니까?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생명권 어느 것이 귀한 것입니까? 당연히 생명권입니다. 자기의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 어머니가 그 사람들의 생명권을 존중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들이 자기 생명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다 대고 자기결정권이야? 당신의 어머니를 왜 그렇게 모독해? 엄마를 모독하지 마라. 엄마를 모독하지 마라.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 24장 11절에서 12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는 자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 낙태는 어떤 존재입니까? 태아는 살육을 당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낙태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보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알지 못해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건져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육을 당하게 된 우리 태아를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태아 시절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나의 생명을 더 귀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어머니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인권입니까? 여러분 인권에는 요소가 있어요. 특징이 보편성이라는 게 있어요. 전세계 낙태가 다 허용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부분에 사람이면 다 인정돼야 돼요. 그러면 남성은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성만? 그건 인권의 개념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월함이 있어야 돼요. 우월성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권리보다도 인권은 더 우선적이라는 얘기예요. 자기결정권이 생명권보다 우선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그리고 도덕성이라는 게 인정돼야 돼요. 동성애가 왜 인정 안 돼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주고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게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낙태를 허용하자는 자기결정권은 도덕성이 사람을 죽이는 게 여러분 도덕성이 인정돼요? 안 되는 거예요. 감히 어디다 대고 이거를 인권이란데 인권 감성 파리에 포함시켜 낙태 안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설사 인권이라고 자기들이 얘기하는 권리라고 주장해도 권리끼리 낙태하는 사람의 권리와 태아의 생명이 부딪히면 그거를 저울질해야 되는데 생명권이 더 무게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그 권리가 자기 결정이 더 무거워요. 어느 게 여러분 더 우선합니까? 당연히 생명권이지. 그리고 여러분 요즘 주제가 되는 게 뭐예요? 적폐 아니에요. 적폐. 갑질난다고. 여러분 태아는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엄마는 태아를 가진 엄마는 자기 권리를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행사해서 눌러버린 거 이게 어떻게 권리가 되겠습니까? 안 돼! 안 돼!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람이 왜 존귀합니까? 사람이 왜 존귀합니까? 세상에 어떤 학문도 법학도 사람이 인간이 존엄하다는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하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하다는데 왜 태아는 존엄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나 성경만이 사람이 존엄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가로사대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사람은 존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아 마찬가지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하다는 거예요. 존귀한 태아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 해치지 말라.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무슨 전쟁입니까? 영적 전쟁이고 영적 전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처음에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바로 혈과 육으로 나타나서 혈과 육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정사예요. 정치. 여러분 호남 사람은 민주당 지지해야 되고 영남 사람은 자한당 지지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저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하시고 저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투표할 때 마찬가지로 자기가 나온 육신의 본향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자들을 찍으라는 거예요. 법으로 심판하고 정치로 심판해드려. 궁극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하늘의 법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정치적인 이 권리를 행사해서 이 낙태를 지지하는 자들 그리고 우리나라를 이끌어서 사단에게 바치려는 자들 여러분 철저히 심판하시라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구하겠습니다. 태아는 생명이다. 낙태는 살인이다. 네 엄마의 결정을 존중해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변호사님 변호사 되려고 공부만 하신 줄 알았더니 아닌가 봐요. 너무 말씀 잘하시죠? 그냥 선동질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 변호사님, 대학생, 엄마, 또 인권을 다루시는 여러 시민단체들이 발언을 해주시니까 우리의 목소리가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인권이란 이름으로 태아를 살해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오늘 추운 시간 기다리셨어요. 마지막 순서입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여러분이 1인 시위를 계속 하셨습니다. 올겨울 얼마나 추웠습니까? 작년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 더운 여름 추운 겨울 다 버티시면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하시며 집회하시며 아까 잠깐 말씀 들으니까 이제 헌법재판소 경비 아저씨들하고 친해졌다 그러더라고. 하도 오래 봐서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낙태죄 폐지반대 국민연합 우리 송혜정 대표님 올라오셔서 성명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운데 이렇게 태아를 살리겠다고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춥지요? 저 이제 제가 마지막이고 5분이면 끝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태아는 생사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은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 태아들이 반드시 힘을 얻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이 대한민국의 태아를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낙태죄 폐지 반대 국민연합 일을 하면서 저희 뭐 그냥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전국 곳곳에 현수막을 걸고 이런 집회를 열고 하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 청년협회와 기독자회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명서 올 4월에 있을 낙태죄 위헌 판결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가정과 미래 세대들을 사랑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낙태죄 폐지를 심각하게 우려하며 전국에서 일어났다. 이미 지난 3월 22일 낙태죄 합헌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을 한국 천주교에서 101만 명분, 그리고 낙태죄 폐지 반대 국민연합 47개 시민단체 연합에서 취합한 16만 명분의 서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 그 이후로도 낙태죄 폐지 반대 관련 소식을 듣고 전국적으로 수많은 개신교 및 카톨릭 신자들, 그리고 가정을 일구며 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많은 국민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서명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도 낙태죄 합헌에 대한 국민 여론을 전달하기 위해 헌재 앞 1인 피켓 시위, 기자회견과 낙태 반대 국민대회를 할 것이며 12만 명의 서명을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 가장 작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인 태아들의 생명권이 가장 안전해야 할 모태 속에서 위협받는 것은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어떠한 테러와 집단 학살 못지않게 애도해야 할 최악의 비극이다. 대한민국에서 낙태는 불법이지만 지금도 낙태율 세계 1위의 오명을 갖고 있는 국가이다. 지금도 낙태에 대해 이러한 상황인데 낙태죄가 폐지되면 이 비극이 아무런 죄책감과 흐리낌 없이 자행되는 끔찍한 사회가 될 것이다. 영국이 낙태죄 폐지 이후 낙태율이 1000% 이상 늘었고 그 이후로 인간 배아 실험, 대리모 합법화가 시도되었다. 낙태가 죄라는 명백한 기준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사라지는 순간 우리 사회는 핸들이 고장난 자동차처럼 결코 침범해서는 안 되는 생명윤리의 중앙선을 마구 넘나들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부작용을 경험하고 다시 낙태를 금지하고자 하는 법안이 미국 전역에 68건의 낙태 반대 법안으로 발의된 바 있다. 모든 생명은 오직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전부 인권이며 초국가적, 죄송합니다.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역시 생명을 살리려고 하시는 분들은 마음의 여유가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날 논의되는 수많은 인권들 중에서 볼 때에도 뱃속의 태아들이야말로 가장 작고 힘없는 자들이며 제일 먼저 보호받아야 하는 1순위의 사회적 약자들이다. 목소리 낼 수 없고 외칠 수 없는 이들의 권리야말로 가장 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엄한 인권이다. 대한민국이 모든 생명이 고귀하게 여겨지는 진정한 인권의 나라가 되고 우리 사회가 미래에도 건전하고 안전한 사회로서 존속되어야 함에 공감한다면 낙태죄는 결코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상의 낙태죄 존치는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부 인권적 생명권의 소중함을 각인시키는 소중한 법이다. 낙태가 만연해진다고 해서 낙태죄를 폐지하자는 것은 범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형법을 없애자는 논리와 같아. 낙태죄 폐지로 인한 우리 사회의 생명 경시 및 성적 타락과 방종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바이다. 헌재가 낙태죄 폐지 위헌 판결을 하게 된다면 현재 저출산과 인구 절벽의 위기에 봉착한 대한민국에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번 판결이 향후 대한민국과 역사상 너무나 위중한 만큼 9명의 헌법재판소 판사들은 낙태죄 폐지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윤리도덕적, 교육적, 의료적, 법률적 혼란과 파급력을 신중히 고민하고 낙태죄 존치를 통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하는 인간의 전부 인권적 생명윤리를 천명해 주시기를 낙태죄 폐지 반대 국민연합 47개 시민단체 연합에서는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3월 30일 낙태죄 폐지 반대 국민연합회 47개 시민단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동안 낙태죄 폐지 반대를 외치면서 1인 시위하시며 또 여러 가지 응원과 기도와 후원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지치지 말고 함께 저희가 해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11일 날 이제 그 선고가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날 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서요. 4월 3일 날 수요일 날 오전 11시 30분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그날도 많이 오셔서 목소리를 함께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국민일보 신문을 한 장 들고 있는데 여기 앞뒤로 빽빽하게 왜 낙태죄가 유지돼야 하는지 내용이 적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모두 아세요. 근데 이거를 오늘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주변에 계신 분들께 나눠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것을 읽고 함께 마음을 모아달라고 그렇게 주변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구호 몇 개 외치고 이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을 보장하라! 낙태죄 유지하여 생명 존중 사회 지켜내자! 인권이란 이름으로 태아 살인을 중단하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모든 순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추운 날씨까지 날씨에도 끝까지 자리 요동하지 않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돌아가셔서 끝 하시면 안 되고 오늘 이 전단지 가져가셔서 같이 나눠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결정이 나는 날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한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네, 4월 3일날 우리 헌법재판소 앞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앞에 전단지 많이 가져가셔도 됩니다. 가서 부엌에서 후라이팬 할 때 쓰시면 안 되고요. 꼭 주변에 나눠주셔야 합니다. 네, 피켓은 한 군데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